안녕하세요. 이하나입니다.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. 상담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학생도 어머니도 문법이 안 돼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. 보통 이 학년이 중등 카페 어학원을 충분히 다녔고 어떨 때는 영유까지도 다녔는데 문법이 안 잡힌다 하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문법이 문제가 아니에요.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문법을 다 배웠죠. 이제 어머니도 아이도 다 알아요. 문법 책을 엄청 많이 본 거. 근데 이제 실상은 아이는 문법에 여전히 자신이 없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문법을 많이 틀리는 거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보면은 기존에 어떤 교재를 썼냐, 어떤 책들을 썼냐 그거 가져와봐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근데 가져온 책들을 보면 다 패턴식 문법 책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투 부정사를 배웠어요. 그럼 그날의 답은 다 투여야 돼. 뭐 오늘 동명사를 배웠어요. 그날의 답은 다 ing. 뭐 조금 전체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조금 문장을 쓰는 그런 패턴식 문법 교재를 엄청 많이 합니다. 이건 보통의 대다수의 영어 학원에서 쓰는 문법 책들.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문법 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법 책은 해야죠. 예를 들면 한 개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문법 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. 그런데 이제 그 한 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법 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, 그 문장 속에서 다른 문법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또다시 또 다른 패턴, 어려운 패턴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당연히 그 단원 풀 때는 잘 하죠.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 때도 뭐 어느 정도 합니다. 왜냐면 2개에서 3개가 정도가 시험 범위고 해봤자 뭐 4개에서 6개 문법이 나오니까 그 6개 문법만 달달 외우면 끝이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중요한 건 언제예요? 고등학교 때. 고등학교 때는 사실 문법의 범위라는 게 없어요. 그 밑줄 친 의도를 다 아셔야 되고 틀린 거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라는 패턴식의 문법을 풀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러려면 사실상 중학교 때 배운 모든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 그게 녹혀져 있을 때 대체 뭘 물어보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. 왜냐면 패턴식으로 배웠으니까. 그래서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게 구문입니다. 문장 속에서 문법을 이해하는 거, 문장의 구조와 전체 짜임새를 이해하는 거, 그거 계속 같이 보면서 이해하면서 문법을 같이 배워야지 진짜 문장을 쓸 수 있고 문장 속에서 얘가 어디를 밑줄이 그어졌을 때 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걸 보통 놓칩니다.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구문 시리즈는 천일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. 그런데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천일문 시리즈는 뭐 거의 뭐 대한민국 영어쌤이라면 다 아는 그런 책이잖아요. 정말 유명한 책.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 아이 천일문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독해책으로 쓰세요.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해석을 다 해봤다. 혹은 뭐 수업을 해봤는데 거기 있는 문법들을 한번 뭐 다 복기를 해봤다. 이렇게 수업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건 그 책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적어도 특정 문법과 또 다른 문법이 만났을 때 그 둘 다를 활용해서 거기 있는 문장을 쓸 수 있어야죠. 거기 있는 문장을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천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죠. 어떤 해석이 나왔을 때.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너네 학원 있는 재원생 100%가 천일문 문장을 다 쓸 수 있어? 1001개 문장을 완벽하게 써? 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100명 중에 80명은 그렇게 합니다. 정확하게 100%는 아니더라도 문장의 구조나 짜임새를 고민하면서 쓰기 시작해요.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그 천일문 책을 가지고 뭐 어떤 구문책을 가지고 그냥 또 똑같이 패턴식처럼 가르친다. 그러면 좀 곤란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. 가끔씩 저한테 제가 구문 수업으로 워낙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제가 저 자체가 구문 수업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막 DM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. 그러면 구문 수업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?
라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를 들어 챕터 1에서 뭐 챕터 14까지 있다. 그러면은 챕터 1에서 배운 문법과 문장의 구조 짜임새 있잖아요. 그걸 챕터 14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챕터 1에서 뭔가를 배웠으면 챕터 2에서 새로운 거 배울 거잖아요. 근데 그 새로운 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챕터 1에서 배운 걸 챕터 2에 녹이고 챕터 1, 2에서 배운 걸 챕터 3에 녹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챕터 14까지 왔을 때는 챕터 1에서 챕터 13까지 배웠던 모든 게 녹여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야지 애들이 한 번 수업을 들었지만 예를 들면 챕터 14만 봤지만 14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챕터 1부터 챕터 13까지 내면화돼서 수업을 듣게 돼요.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제가 사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뭐 제가 뭐라고 입을 댑니까?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문법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문법 책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가르칠 때 그 1단원에 있던 내용이 계속 끌고 와줘서 책의 마지막 단원을 설명할 때도 아이한테 남아있게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. 그게 학원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법이 안 된다. 그럼 첫 번째, 문장의 구조나 짜임새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. 근데 만약에 그걸 했다. 천일문책을 했다. 그렇다면 천일문책을 똑바로 했는지 한번 봐주세요. 그걸 해석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패턴식의 문법처럼 배우진 않았는지. 만약 그렇게 배웠다면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마지막쯤에 투부정사를 배울 때 보통의 문법 워크북과 저희 학원에서 투부정사를 배울 때 애들이 쓰는 거를 비교해서 나중에 설명을 넣어 드릴 건데 지금 아마 화면에 깔릴 거예요. 제가 그런 고급 스킬에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. 이건 일반 문법 워크북이고요. 이건 저희 학원 테스트집니다. 투부정사 배운 날 투투투투투 이렇게 쓰면은 우리 아이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투부정사가 뭘 가리키는지 어디에 어떤 의도로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.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시험은 좀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문법이 약하다. 그게 사실 문법이 약한 게 아니라 문법을 배우지 않은 게 아니라 크게 보는 수업을 안 들은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우리 아이의 학습 로드맵을 다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무리 인사를 못하고 꺼버렸습니다. 결론은 문법책은 개념 정립 시기에 문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문책을 추천드립니다. 만약 선생님이시라면 첫 단원부터 끝까지 누적해서 끌고 가기. 이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교육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.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종종 영상으로 남겨볼게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.